통화에 대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실제 통화 목록 당시에 통화했던 그 당시에 있죠, 목소리가 우원춘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목소리까지 같이 녹음이 됐다라는 진술이 하나 나옵니다. 남자 목소리가 한 명이 아니었다요. 통화 후반부에 실제로 남자의 목소리가 이렇게, 물론 기사가 뜬 거라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한번 대두됐을 때 경찰에서 얘기를 안 해요. 이거를 그냥 넘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찰은 녹취록을 공개하는데 유족한테만큼은 공개하는 게 맞아요. 언론에 공개하는 건 너무 자극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유족들에게는 얘기해 줄 수도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유족에게 공개를 해주지 않아요. 우리가 이러니까 더 의심을 하는 겁니다. 혼자서 하기 힘든 테이프 동시뜯기와 손을 아프게 하는 행위와 목소리가 더 들린다라는 의구점과 그리고 통화의 전문의 녹취록을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 범행 당시에 있었던 이상한 의문점을 지금까지도 남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시신 처리에 대한 의구점입니다. 여러분, 봉지 14개가 발견되는데 근육과 지방을 분리해서 발굴했습니다. 일반인이요. 제가 이거 이따가 인육과 관련된 얘기할 때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이 정도로 정확하게 발굴할 수 있다요. 그것도 하루 만에. 그리고 네 번째로 제가 의구심을 푸는 게 체포 이유였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스마트폰 4대를 갖고 있었고, 중국에 자주 들락날락거렸고, 성매매 업소를 자주 갔으며, 실제로 한국에 입국한 지 3년도 안 된 시간 만에, 몇 개월 만에 5,500만 원을 중국에 전송한 기록도 있으며, 중국의 아파트를 구매한 기록까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우원춘은 실제 일용직 노동자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일용직 노동자가 대한민국에 있는 땅 5년의 시간 동안에 스마트폰 4대를 유지할 수 있고, 중국에 자주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며 중국의 아파트까지 구입할 수 있고 5,500만 원을 송금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성매매 업소를 출입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가졌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체포 당시 계좌에는 700만 원의 돈이 더 있었다고 합니다. 우원춘은 확실한 건 단순한 대한민국의 일용직 노동자로서 생활하진 않았습니다. 돈이 저 정도까지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사실적인 내용들을 몇 가지 좀 전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백에 대한 이야기인데, 처음에 우원춘에 대한 자백은 자기는 부딪힌 게 화가 나서 죽였다고 했어요. 부딪힌 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끌고서 죽여버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영상을 보게 되면 기다렸다가 끌고 들어갑니다. 계획범죄였습니다. 거짓말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미 시신을 다 발굴했기 때문에 흔적이 없습니다. 근데 웃긴 게 우원춘이 지가 집으로 얘기를 해요. 성폭행이 목적이었다. 실제 판사가 얘기를 했어요. 증거도 없는데 너는 왜 성폭행을 했다, 왜 너는 그렇게 얘기했니? 판사가 물어봤어요. 그게 너무 신기하니까. 너 왜 그런 얘기했어? 우원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죄가 가벼워질 것 같아서 거짓 진술했어요.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부딪혀서 화가 나서 죽였다라고 하면 좀 더 죄가 가벼워질 것 같아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원래는 성폭행이 목적이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이 왜 앞뒤가 안 맞냐면, 얘는 여러분, 범행 동기에 대한 부분이 내가 그냥 홧김에 그랬다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이제 죄목이 가벼워질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얘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얘는 사람을 죽였고 그 사람의 시신을 훼손까지 했습니다. 이미 거기서 끝난 일인데 거기서 죄가 가벼워질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맞아요. 이미 결과적인 건 살인이고 시신 훼손 문제인데
홧김에 죽였다. 성폭행이었다. 그거 하나 가지고 죄가 가벼워진다? 여러분, 성폭행 목적이었다가 사람을 죽였다. 길 가다가 어깨를 부딪혀가지고 화가 나서 죽였다. 죄가 더 가벼워 보이십니까? 경찰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오원춘은 성폭행을 목적으로 했다가 자신이 들킬 걸 염려해서 사람을 죽인 것이다 라고 해서 범행을 종결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오원춘은 거짓말하고 있는 건데 이게 거짓말이라는 생각이 들면 정확하게 다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오원춘은 현재까지도 범행의 목적이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범행 목적 없는 무기징역자입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밝힐 수가 없던 겁니다. 밝히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제가 뭔가 숨기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오원춘 첫 번째 컨텐츠를 할 때 여러분에게 얘기한 게 바로 스너프입니다. 오원춘 사건은 스너프 필름에 대한 흔적이 존재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스너프가 뭔지 아시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스너프 필름은 딥웹에서 비트코인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실제로는 되게 잔인한 영상의 영상입니다. 스너프 필름의 대표적인 게 사람이 죽어가는 사진을 찍는 것들이 대표적이고 실제로 법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 그리고 그렇게 좀 힘든 국가일수록 더 비싸고 사람을 죽이는 게 쉽고 더 간단하게 나오는 국가일수록 쌉니다. IS 쪽이 쌉니다. 실제로 해서 동양에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스너프 필름 같은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스너프 필름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딥웹에서는 존재하고 거래가 되고 있는 것도 제가 예전에 확인을 하고 콘텐츠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원춘에 대해서 스너프 필름에 대해서 의심을 했던 이유가 실제로 사람을 납치하자마자 죽이지 않았어요. 실제 이상한 진술이 하나 있는데 오원춘은 2012년 4월 2일 새벽 7시, 아침 7시에 여성을 죽였다고 진술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2012년 4월 1일 전날 밤이죠. 전날 밤 11시에 납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날 밤 11시에 납치를 하고 테이프로 포박을 자기가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포박을 했다. 근데 뭐라고 진술하냐면 11시에 포박을 하고 너무 졸려서 좀 잠을 자고 7시에 일어나서 자기를 불현듯 신고할 게 너무나 두려워서 살해를 했습니다. 라고 진술을 해서 시간이 약 8시간 정도가 빕니다. 정말 8시간을 잤다고요? 앞뒤가 안 맞는 점이 뭔지 아십니까? 불현듯 피해 여성이 날 신고할까봐가 두려운 사람이 포박한 상태로 8시간을 두고 잠을 잤다고요?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분명한 것처럼 8시간에 대한 부분에 어떠한 근거가 없어서 저는 저 부분을 스너프 필름으로 의심을 했던 겁니다. 초창기 위에 있었던 가운데 손가락이 아파요 하면서 손가락을 잡은 상태로 결박을 했다는 건 사람이 몇 명 더 있을 것 같고 자꾸 나갔다 들어왔다라는 행위를 했다는 것, 정확하게 하나 더 피해 여성의 핸드폰까지 뺏지 않았다는 것. 피해 여성을 초창기에 완벽하게 감시, 감독, 관리, 옷을 벗긴 것도 아니란 얘기죠. 피해 여성 근처에 자신의 핸드폰을 2개 그대로 뒀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나프 필름의 기본적인 건 사람을 죽이고 찍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죽어가는 과정이 잔인하고 잔혹할수록 비싸다고 하는데 실제로 납치를 해서 그 시간을 쭉 끌고 간 게 아닐까라고 의심할 만큼의 사건이었던 겁니다. 저 8시간에 대해서 경찰은 밝히지 않고 오원춘의 자백을 그대로 믿습니다. 아, 너 잤구나. 그래, 잤구나. 끝.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스너프 필름에 대한 부분을 가장 크게 의심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얘기하지 않았던 하나가 더 있었어요. 바로 인육입니다. 제가 실제로 지난주입니다. 오늘이 12월 4일이니까 11월 말일 기점으로 제가 경찰에 현재 한 사람을 신고한 상태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박춘풍 컨텐츠에 관련 인육 관련 컨텐츠를 하기 위해 수원 쪽에서 제가 이런저런 탐문을 하다가 인육 관련에 대한 은어가 있습니다. 그 인육을
공급한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 듣고 제가 따로 신고를 했고,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컨텐츠로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인용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하나씩 확인을 해봤습니다. 국가는 이럽니다. 대한민국에 인용 없는데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누리당 박모 의원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인육 캡슐이라고 회수된 게 5만 건이 넘습니다. 5만 개가 넘는 인육 캡슐이 대한민국에서 회수됐습니다. 물론 그 안에 인육 캡슐 중엔 가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의 발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대부분 태반이에요. 태반이지 인육 아니에요. 제가 지금부터 인육에 대한 부분을 흔적이죠. 그 흔적에 대한 몇 가지 여러분에게 논리적인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건명부터 바꿔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오원춘과 관련된 걸 토막살인 사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글자가 잘못됐습니다. 토막 아닙니다. 말 그대로 토막이라고 한다면 자기 마음대로 자른 흔적을 토막이라고 합니다. 일관성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오원춘이 발골한 걸 보게 되면 오원춘은 살점을 정확하게 크기별로 지방과 근육별로 분리를 시켜서 따로 봉투에 보관할 정도로 한 번의 작업을 더했다는 겁니다. 이런 건 발골 작업, 즉 슬라이스 작업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정육점에서 쓰는 용어로 따지면 슬라이스 작업입니다. 여러분께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육점에서 보는 고기입니다. 고기의 납품은 저렇게 합니다. 이유는 고기의 신선도를 유지해야 될 목적도 있고 고기의 결도 그대로 가져야 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토막이라고 비유한다면, 우리가 실제로 정육점에 가서 고기 하려고요, 썰어주죠. 그게 슬라이스라는 겁니다. 우리가 먹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굽기 위해서, 뭔가 요리를 하기 위해서 잘라주는 행위, 그게 슬라이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슬라이스 작업은 왜 하죠? 지금 상황을 보세요. 정육점 상황을 비교했으니까. 사는 사람이 있을 때입니다. 사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으면 슬라이스 작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슬라이스를 할수록 미리 잘라놓은 고기는 가격이 떨어지죠. 우리가 뭐 홈플러스나 이마트 가보시면 아시잖아요. 잘라놓은 거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 마지막에 이제 할인해서 판매하는 것처럼 덩어리와 잘라져 있는 건 다른 겁니다. 그러면 오원춘이 이걸 잘라놓은 상태로 잡혔죠. 잘라놓고 판매할 사람 12봉투로 나눴어요. 12봉투. 팔 목적이 있지 않았나? 저는 조심스럽게 슬라이스 작업을 해놨다라는 게 팔 목적이 있지 않았었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한 가지가 싹 스쳐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저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여자가 뭘로 보이십니까? 극존칭을 썼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한 사람의 밑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사람도 아닙니다. 집에 들락거렸다. 신고도 하지 않고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혼자만의 이야기인데 언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자는 혹시 고객이 아니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그렇게 유추됩니다. 정말 발견된 집에 있던 봉투 13개가 맞을까요? 16개로 분리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 가지 말이 더 맞아떨어진 게 있습니다. 실제 경찰들에서 발표가 한번 나왔지만 시신을 다 회수했습니다. 시신을 회수한 그 모든 살점이 다 회수된 게 아닙니다. 없는 게 있었던 거죠. 벌써 거래가 됐다면요. 그 남는 7시간 동안에. 마지막 사진을 한 장 띄우겠습니다. 실제 오원춘 사건 법원 1심 재판부 판결문입니다. 1심 재판입니다. 수원지법 재판부 상당한 이유가 보인다. 인용 목적의 살해 목적이 분명히 보인다. 부엌 칼로만 약 6시간 동안 일정한 크기 모양으로 훼손했다. 검찰과 경찰은 무료하다. 이건 무리한 추론이다. 국내엔 인육 수요가 없고 중국의 수요가 있다면 국내에서 살해할 이유는 없다. 여러분, 재판에서는 판사는 신빙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로 판결문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부터는 저 부분을 다 기각합니다. 인육 목적은 없다. 이렇게 처리합니다. 재판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가 함께 나온 거죠. 재판부에서도 실제로 나왔던 얘기라고 판단을 한다면 검찰과 경찰이 얘기하는 무리한 추론이다, 수요가 없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증명할까요? 오원춘 사건은 뭔가 되게 이상한 의구점을 많이 남기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목적이 확인이 되지 않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저는 그렇게 고민합니다. 무조건 없을 것이다 라고만 판단하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의심점은 단 한 가지밖에 없죠. 관련 있는 사람들이 좀 높은 사람일까? 더 이상 이런 판단에 서지 않도록 명확하고 좀 더 정확한 수사가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미스터리 보안편 김원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